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실제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전 사례와 같이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좁아져 있으신 경우긴 하나, 앞선 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쌍꺼풀 라인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 아웃라인의 경우였기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이마 거상술만 시행했던 경우에 해당을 하였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이 있긴 있으시지만 전에 보셨던 두 사례와는 다르게 쌍꺼풀 라인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았던 경우였기 때문에 수술 전에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눈썹 아래쪽 부분을 통해서 눈썹 하악 거상 수술을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비교했을 때 수술 후에는 상당히 또렷하고 부자연스럽지 않은, 쌍꺼풀 라인의 두께는 이전보다는 훨씬 더 노출이 되었지만 우리가 되게 쌍꺼풀 라인이 높게 되면 쌍꺼풀 라인의 윗 눈꺼풀 피부가 상당히 좀 불룩하고 더 처져 보이는 느낌을 주기가 쉬운데, 우리가 이거를 눈썹 하악 거상술을 통해서 절제하는 피부의 위치 자체를 위쪽에서 제거를 하고 같이 당겨줌으로 인해서 쌍꺼풀 라인의 위쪽 피부가 상당히 얇게 덮이는 이런 결과를 줌으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젊어진 이런 느낌들을 우리가 같이 구현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선 두 사례보다는 이 가로로 있는 이 이마 주름이라든지 이 콧등이나 미간 주름이 상당히 깊게 형성되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 거상술을 진행한 다음에 이마 주름의 깊이도 상당히 얕아지고 전체적으로 콧등이나 미간 주름의 깊이 자체도 상당히 얕아진 이런 느낌을 보였기 때문에 수술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젊어 보이는 이런 느낌들을 더 많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마 거상술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에 아무래도 수술의 범위 자체가 상안검 수술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범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수술이다 보니 다들 이마 거상술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다들 딱 하고 많이들 놀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경우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 수술한 이후에는 당연히 상안검 수술은 수술 범위는 좁지만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는 붓기가 빠지면서 모양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마 거상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쌍꺼풀을 건드리지 않고 수술한다고 하면 처음에 수술 이후에 일주일 내외에는 한 2-3일 정도는 붕대도 감아야 되고, 이 수술했던 부위의 붓기가 한 3일째 정도 됐을 때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이 눈두덩이가 정말 부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신기하게도 한 5일째에서 일주일째 정도가 접어들게 되면 이 눈두덩이에 있었던 붓기가 싹 가라앉고 쌍꺼풀을 건드리지 않은 수술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러운 눈의 느낌들을 바로 빨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술 범위가 넓다고 해서 지레부터 겁먹고 이런 수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마 거상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해당을 한다면 이 수술을 하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이마 거상술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제가 강하게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마 거상술을 해야 되는 경우인 건 알겠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마의 전체적인 넓이 자체가 상당히 넓어서 이마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마가 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시경 이마 거상을 하게 되면 이마가 더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이 아닌 별개식으로 이마 거상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이후에도 수술 전에 비해서 이마의 전체적인 넓이가 그렇게 우려하는 것만큼 넓어지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수술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처짐이 있는데 과연 나는 이런 경우에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이마 거상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셀프로 체크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눈썹 바로 위쪽에 이 손바닥을 대고 위쪽으로 이렇게 한번 끌어당겨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눈의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지고 극적으로 뭔가 더 젊어 보이는 느낌을 내가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마 거상 수술에 매우 적합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상대적으로 좁지가 않고 상당히 좀 넓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위에 내가 이 손을 대고 끌어당겨서 올리게 되면 되려 오히려 약간 놀란 토끼처럼 이게 놀란 눈으로 이렇게 느낌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 거상이 합당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수술하기 전에 오히려 눈이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눈썹 아래쪽에 있는 윗 눈꺼풀 피부 공간이 오히려 꺼져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눈썹 위쪽 공간을 이마 거상을 통해서 끌어당기게 되면 눈 위에 꺼짐 현상이 오히려 되려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마 거상을 고려해야 한다기보다는 상안검 수술을 통해서 지방을 이식을 하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눈처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마 거상 수술 자체가 이 두피를 절개를 하거나 자극을 주거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뭔가 탈모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피에 절개를 하는 경우에 내시경 이마 거상 같은 경우에는 절개 부위 자체가 한 부위당 1cm에서 1.5cm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부위의 탈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혈관에서 기인하는 활동적인 왕성한 이런 출혈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탈모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끔 충분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내시경 이마 거상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내시경 이마 거상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가 뭔가 이마나 미간 부위에 표정이나 이런 걸 특별히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마에 깊은 주름이 형성이 되어 있다든지 미간이라든지 콧등 쪽에 주름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노화가 점점 진행되면서 눈썹이 이렇게 하수가 진행되면서 내가 가진 실제 나이보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든지, 그리고 이 눈썹 하수로 인해서 이 눈썹과 윗 눈꺼풀 피부 공간 자체가 많이 뭔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된 게 아니고 아직 뭐 10대나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적으로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이시는 분들, 또는 눈꺼풀 처짐이 있었었는데 수술 이후에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좁아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쌍꺼풀 수술, 상안검 수술만 받음으로 인해서 수술 이후에 눈과 눈썹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아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인상이 되려 사나워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이마 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젊어진 이런 결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마 거상 수술에 대해서 환자분 사례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